누가 봐도 표적 심사잖아요. 표적 심사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벤자민 인성 영대학교의 세세한 일들 수십 차례나 YTN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전혀 사실과 다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 땡땡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장인 줄 아십니까?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위증을 하시면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난 25일 국회 과방위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류 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류일인 위원장 가족 지인 60건, 연관 의심단체 35건 맞습니다. 자, 여기 쌍둥이 동생, 동생의 부인, 아들, 조카, 처제, 동서까지 민원을 넣습니다. 직전에 근무하던 단체들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민원 넣습니다. 류일인 위원장의 동생의 부인과 함께 대구 A수련원에서 근무하던 사람들까지 했습니다. 이분들은 강요하진 않고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류일인 위원장의 동생이 말하기를 류일인 위원장의 후배가 부탁을 했다. 네, 그래서 동생이 가족 친구 직원들에게 이렇게 부탁한 거로 돼 있습니다. 명백한 민원 사주죠. 지난해 말 뉴스타파가 류일인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보도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청부민원 의혹에 대해 류 위원장은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을 피합니다. 류일임 위원장님과 사적 이해에 얽혀 있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네. 현재 권익위 조사와 네.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아들과 동생, 조카, 처제 등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권익위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7일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류일임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네, 이 글은 분명히 올라왔고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권익위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답변드립니다. 네. 답변 회피가 반복되자 몇몇 의원들은 류 위원장을 꾸짖기도 합니다. 그런 팩트가 있냐 없냐를 묻는데 왜 그걸 다 못하십니까? 예, 양해 권익위 주시면 조사가 무슨 감사하겠습니다. 전가의 보도입니까? 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못하겠습니다. 그나마 답변을 한 내용들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MBC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보도한 후 방심위가 MBC를 표적 심의한 것이 아니냐 묻자 류일임 위원장은 오히려 MBC 법정 제재가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방심위의 이런 징계 안건이 의결이 표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작년 9월 8일 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아니 표적 심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일단 100건 정도의 심의를 했는데 당시 MBC 법정 제재가 3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제가 심의한 70건 가운데 MBC 법정 제재는 20건으로 오히려 위원장님,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제- 그래서 그걸 표적 심사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표적 심사잖아요. 그럼 작년보다 지금 올해 MBC의 법정 제재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9월 자신이 취임한 이후부터 청부민원 의혹 보도가 나오기까지 방심위가 MBC에 내린 법정 제재가 30건이었는데 올해는 20건으로 줄었기 때문에 MBC에 대한 표적 심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류 위원장의 발언 직후 해당 발언을 인용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류 위원장의 증언은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께서 MBC에 대한 법정 제재는 오히려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심위에 확인을 했더니 방심위도 어떤 자료를 근거로 류일임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답변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8일 취임 후 지난 연말까지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30여 건, 올 들어 지금까지 20여 건으로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MBC만이 아니라 MBC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법정 제재 전체를 합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이 잘못 말했다며 바로잡은 사실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도 정정하신다고 하면서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2024년에 전체 제재 건수가 20건이라고요? MBC만 30건입니다. 아니 그거는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것만 얘기한 겁니다. 무슨 선거 얘기예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외한 겁니다. 잠깐만요. 저기요, 선방심리는 하늘에 있습니까? 구름 위에 떠 있습니까? 선방심리는 어디 소속입니까? 저희하고 별개의 독립기구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심위 내 법정기구로 각계의 추천을 받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위원장은 방심위 위원장이 직접 임명합니다. 류일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논문 지도교수였던 백성기 씨를 선거방송심의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방위가 지난 총선 기간 중 MBC에 내린 법정 제재 수는 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전체 126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는데 이 중 42건이 MBC에 집중됐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은 자신은 내부 직원으로부터 청부 민원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9월 14일이죠. 심의위원회 사무처 팀장이 위원장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 땡땡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
방심위의 청구 민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던 시기에 이를 의심한 방심위 직원이 류 위원장에게 동생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방심위에 민원을 낸 사실이 방심위 직원들에게 발각되고 또 취하된 바로 그날 이후 청부 의심 민원이 일제히 끊긴 겁니다. 이날 국회 과방위 회의장에는 류 위원장에게 직접 이해충돌 문제를 보고한 것으로 지목된 당시 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류 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식 단장이 인지한 게 9월 14일입니까? 네. 네, 그리고 담당 직원에게 위원장에게 보고하러 가겠다. 그리고 위원장에게 보고하러 갔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민원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께 보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 보고 문건에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해명. 하지만 뉴스타파 확인 결과 장 팀장은 류 위원장에게 이해상충 문제를 보고한 직후 사무실에서 팀원에게 위원장 반응을 전했고 권익위가 해당 내용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성 파일 하나 듣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더욱 많은 고통에서 이겨내려 노력하고 또 항상 감사함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그때는 경주엑스포대공 대표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전부터 김 여사와 김건희 여사와 연락하고 뭐 혹시 보거나 그러던 사이였습니까? 전날 행사 때 30분 전에 네,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에 경호원들이 오셔가지고 네. 대통령 부인이 오신다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김 여사와 뭐 통화하거나 그런 일이 없고요. 전혀 뭐 그런 적 없습니다. 네. 류일임 위원장은 경주엑스포 대표 시절이던 2022년 6월 자신이 직접 기획한 고 심정민 소령 추모 시집 출판 기념회에 김건희 여사를 초대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익명의 제보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류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올 거라며 고위 법조인과 대기업 사장들을 초청했다고 말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류일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특별한 관계는 또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2020년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징계 문제로 곤란을 겪던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이었던 류일임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윤 총장의 징계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류일임 그 위원장 연주하고 나서가지고 또 여러 또 사람들 힘을 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서는 당시 출판 기념회에 류일임 위원장의 아내도 참석해 사진에 찍힌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저 사진에 이게 등을 보이고 있는 분이 혹시 부인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류 위원장이 추모 시집 출판 기념회라며 기획한 행사에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자신의 부인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 초청해 존재감을 부각하는 동시에 김 여사에게는 활동의 폭을 넓혀준 겁니다. 류 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5년 YTN 간부로 재직하던 시절 YTN 채널을 이용해 부인과 친누나 등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의 세세한 일들 촬영해서 방송한 것 역시 그 한 1년 동안에 수십 차례나 YTN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YTN 관련 채널을 통해서 맞습니까? 전혀 사실과 다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위증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본 의원이 제가 책임을 지고요. 그 답변에 책임지십시오. 친누나 그 곱창 전골집까지 YTN 제작진을 통해서 프로그램 제작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방심위원장 업무와 관계없는 사안이라서 자격을 따지는 제가 겁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류 위원장이 YTN 플러스 대표 시절 YTN 사이언스 한국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에 있는 가족 식당을 수차례 홍보한 사실과 이 식당과 관련된 류 위원장의 조카가 청부 민원을 넣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곱창 전골 전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YTN 출신으로 현재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일임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류 위원장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이 식당을 이 시대 맛집이라며 두 번에 걸쳐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는 설립 당시부터 다놀드 관계자인 김모 씨가 교장을 맡아 운영해왔습니다. 김 씨는 바로 당시 YTN 플러스 대표였던 류일임 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부인입니다. 류 위원장의 가족 사업들이 YTN을 통해 수십 차례 방송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데도 류 위원장은 막무가내로 부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류 위원장은 지난 1월 자신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소집된 임시회의가 일부 위원들의 개인 사정으로 개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시회의가 2024년 1월 3일에 소집이 됐습니다. 소집이 됐는데 3시간 전에 회의 취소 공지가 문자로 통보되고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권 추천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도망가신 겁니까? 그 당시에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회의가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류 위원장은 이날 회의장에 있는 목동이 아닌 서초의 한 식당에서 발견되었고 회의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왜 지금 여기에 계신 거예요? 저 얘기는 오늘은 자꾸 이렇게 질문을 회피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지난 5월 미국 구글 출장에서 구글 부사장과 미팅을 하며 호통을 쳤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자신은 격앙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유림 위원장님 격앙되셨네요? 화내셨네요? 좀 아까 아닙니다. 격앙됐는데 화는 안 냈다 뭐 이런 그런 말씀입니까? 그건 옆에서 보기에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다르지만은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청부민원 의혹이 터진 지 6개월이 되었지만 류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여전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발적으로 이렇게 대통령 보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신속 심의를 하고 또 사주 민원을 하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네. 그 수사와 권익위의 조사도 당당히 잘 감수할 용의가 있다. 네. 그 어떠한 방송 관련 공직 업무를 하지 마십시오. 혹여 정권이 당신의 입맛에 맞는 행위를 했다 하여 무슨 직위를 준다 한들 그거 받지 마세요.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 권익위 조사가 개시된 지 18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수사나 조사를 위해 단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류 위원장의 임기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과 권익위가 정권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끄는 동안 류 위원장이 걸어온 길 뒤에는 무리한 법정 제재가 불러온 수십 건의 소송과 국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천문학적 금액의 소송 관련 비용만이 남게 됐습니다. 뉴스타파 박종화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화면입니다. 한번 꼭 보세요. 2022년도 6월 18일 날 서울 평창동 고급 주택가입니다. 고 심정민 소령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추모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때가 김건희가 처음으로 대외 행사에 나타난 날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행사를 이 유기림이가 주최를 한 거예요. 음악회 보시고 이 참석자들을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임종득이가 있어요.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 딱 나오죠. 참가자 보니까 의리의리합니다. 대기업 부사장도 있고 총수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SK, 포스코, 코동, 분당세월대 병원장도 있고 전 검찰총장도 김수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부영그룹 회장도 있어요. 보니까 쭉쭉 많습니다. 그중에 임종득이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임종득과 유일임과는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건희와도 첫 번째로 만났겠죠. 임종득과도 인사를 했는지 조우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같이 참석은 하긴 했어요. 분명히. 이 유일임과 임성근은 상당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또 만납니다. 이때가 약 8개월 후인 2023년도 2월 8일 경주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인 유일임과 포항을 근거로 하는 포항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간에 상호 교류 협약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친했다는 얘기죠. 자, 그날 음악회에서 유일임은 와이프까지 데리고 나와서 김건희를 맞이합니다. 자, 유일임, 자, 김건희가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인사말까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첫 번째 김건희의 연설문. 아까 들으셨죠? 자, 노종면 의원이 물어봐요. 김건희하고 친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유일임이가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 거죠. 그날 처음에 행사 30분 전에 용산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오셔가지고 대통령 부인 오신다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야, 진짜 뻔뻔하지 않아요? 이런 행사를 기획해서 영부인이 오는데 어떻게 30분 전에 김건희가 온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겠어요. 진짜 뻔뻔하죠. 아니나 다르니까 증언이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행사에 참석했던 분인데 제보자인데 오면 재밌는 일이 많을 것이다 라며 유일임 위원장이 저를 초대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 일부는 김건희 여사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뻔뻔한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영부인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30분 전에 알 수 있냐고. 그만큼 뻔뻔하다는 얘기죠. 유일임이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자, 제 생각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유일임과 김건희는 상당히 친하다. 김건희의 첫 번째 대회 행보를 유일임이가 깔아줬습니다. 이 음악회를 열어줬어요. 또 이 임성근과 이 유일임과도 상당히 친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음악회에 임성근이를 초대했잖아요. 또 이후에는 또 협약식까지 맺습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예요. 유일임과 김건희가 친하고 이 유일임이하고 임성근이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서로 초대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건희 로비설에 또 한 축은 또 나왔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김건희 로비설이 또 골프 모임도 하나 있죠. 또 여기 두 번째도 있어요. 유일임이 누굽니까? 윤석열이 저기 법무부에서 징계 받을 때 살려준 사람이 유일임이잖아요. 자, 유일임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한번 볼게요. 진짜로 열받습니다. 예전에 이동관 있잖아요. 그 친구보다도 더 나빠요, 보니까. 더 악질해요, 보니까. 예전에 법무부에서 윤석열 징계받을 때 감찰위원인가 했잖아요. 그때 윤석열의 구명을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또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가벼운 징계로 끝났죠. 정직 2개월로 끝난 것도 유일임의 공이 큽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까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실력 미달이고 진짜 이건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한번 볼게요. 언론인 출신이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대구 출신, 대구 향교에서 출생했고 청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교 영어교육과. 예전에 사범대학 나오면 다 교사했거든. 중고등학교 교사했는데 왜 언론인 했죠? KBS 보도본부 기자했고 YTN 쪽으로 옮겨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 보니까. 특파원도 워싱턴 특파원, YTN 더 플러스 대표이사까지 해서요. 보면 쭉쭉 정치부 기자 또 청와대 출입 기자 등 활동을 많이 했네요. 그쪽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과도 인연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 엑스포 대공원 사무총장 했고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에서 멘토도 활동했다.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는 단월도 아시죠? 이승원 이 창시자가 세웠답니다. 거기에 멘토도 활동했고 이 학교장이 본인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와이프는 이 단월드 아마 교인 같아요. 보니까 단월드 교인 그쪽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끌벅적했습니다. YTN 플러스 사장할 때 거기 보도를 홍보 활동 비슷하게 해서 많이 해줘가지고 시끌벅적해요. 또 그것도.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전에 이제 뉴스타파 2023년 작년 9월 달에 뉴스타파에서 김만배 인터뷰를 보도를 많이 했어요. 신앙님 김만배 인터뷰.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 중수부 과장 부장할 때 부산저축은행을 봐줬다라는 거예요. 조우영이가 대출을 보도커했는데 조우영이를 중수부도 불러서 커피를 한 잔을 타줬느니 타줬다 안 타줬다 밑에 있는 박모 검사가 타줬다 윤석열이가 타줬다라고 해서 시끄러워요. 진실공방. 그리고 윤석열이가 해당 사건을 봐줬느냐 안 봐주셨느냐 핵심은 그건데 윤석열이가 커피를 안 타줬다고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안 타주고 밑에 검사가 타줬다 안 타줬는데 왜 타줬다고 하느냐 이거 트집 잡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MBC, KBS, JTBC, YTN을 무더기 징계를 때립니다. 과징금을 막 수십 건 50개 이상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방송사들은 이 과징금 맞으면은 나중에 방송사 재허가에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다 소송하잖아요. 이 소송이 한 50건 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병이 천문학적인 소송병이 발생해요. 이런 거 손해배상 끝까지 책임을 묻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데 진짜 열받아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 기구가 아니에요. 이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이라든지 파면 같은 게 안 되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고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가 봐요. 다음 달, 한 달 지나면은 임기 종료합니다. 진짜로 열받아요. 유일임이 하는 짓거리 보면은 윤석열 살려주고 법무부에서 또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면서 선거방송도 하면서 엄청 편파방송하고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진짜로 방송 통제를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해가지고 계속 징계 때리는 거야. 이 김만배 보도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근데 더 웃긴 것은 뭐냐면은 보면 많이 이제 볼게요. 진짜 악질인 게 이겁니다. 2023년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한 변호사가 익명의 공익신고자를 대리해서 유일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방심위에 요청했다는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을 신고했어요. 변호사가 청부민원 의혹을 신고해요. 얼마나 공신력이 있겠어요. 신고자는 해당 민원들의 내용이 똑같아요.
법상 사적 이해관계인 이외에도 유 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민원인이 많은 점 등을 민원 사주의 근거로 들었어요. 공익신고자의 법률 대리인은 유 위원장이 가족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서 대량으로 민원을 하고 민원이 이 본인 스스로가 심의에 참여했다는 방송심의위원회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신고 이유를 밝혔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가족 등을 동원해서 민원을 50건 가까이 냈다라는 얘기예요. 188건 중에 50건이 본인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끝까지 동원한 가족이 6명이고 전 직장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이런 단체들, 시민단체, 미디어 연대 관계자들, 유 위원장이 임명한 방심위 자문위원, 특위위원들, 지인 등을 동원해서 약 50건의 민원을 냈다라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전체 민원의 4분의 1이 본인이 사주한 거야.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있어요? 본인이 사주해놓고 본인이 심사하겠다고 앉아있는 그 뻔뻔함 작태. 최악입니다. 윤석열 정부 최악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진짜로 이거 세계사적으로 길이 남을 사건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까다 뭉개고 있는 거 아까 보셨죠, 보도에서.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도 판단을 않고 있어. 윤석열 눈치 본다고 다 죽었다니까. 국가 시스템을 다 붕괴시켜놨다니까. 인간이 보니까 진짜 나빴어요. 대박입니다. 이 방심위 직원 모든 직원들이 지금 다 전에 파업도 하고 막 격렬하게 지금 다투고 있어요. 이 유일임이가 얼마나 악질이냐고 하면은 이 정당한 그 공익신고를 한 거잖아요. 이 직원들은. 그런데 그 개인정보 이 신고한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처벌한다고 고소도 해놓고 난립니다. 검찰에 고소하고 그래요. 보니까 수사하겠다, 검찰 수사 의뢰하겠다고 엄벌하겠다고 하고 징계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쁘지 않나요? 악실이죠. 보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가짜 뉴스라고 부르고 뉴스타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가짜 뉴스라고 부르며 국기문란 등 정치적 규정을 한 후에 일련의 일들이 발생했다. 그 중심에 있는 방심위원장이 주변에 부탁을 해서 청탁을 해서 심의를 신청하겠다라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심의에 참가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며 그러기에 무더기 과징금 등의 결정은 무효라고 비판했다. 또 하나 얼마나 뻔뻔한지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여러 보도들을 하니까 방심위 해명이 방송사들에 대한 심의가 민원과 무관한 심의였다고 반박해요. 이 민원이 180건이 막 집중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심의하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민원과 관련 없이 심의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유일임이가 JTBC 보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지 묻고 심의를 결정하는 과정이 방심위 회의록에 그대로 남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거짓 해명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유 위원장이 직접 챙긴 민원에는 가족과 지인이 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얘기죠. 더 가관인 건 뭐냐면은 2024년도 1월 8일 날 이 민원 사주 의혹을 논의하려고 이제 회의를 열어요. 유일임 방송위원장이 본인의 민원 신청 사주 의혹을 이런 의혹들이 있고 하니까 논의하려고 회의를 여는데 이 유일임 위원장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해 버립니다. 보면 회의를 2차례 정의한 후에 회의장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방심이 최초로 회의는 정회 상태로 종료해버리고 또 유 위원장은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를 5분 만에 정의하고 끝내버리고 민원사주 의혹 안건에 대한 비공개 논의를 시도하다가 야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정의하는 일이 거듭됐으며 두 번째로 퇴장한 뒤에는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됩니다. 1월 3일에도 또 야권 의원들이 관련 안건을 회의에 올렸지만 당시 회의는 유일임 위원장 포함 여권 의원 4인의 불참으로 급작스럽게 무산된 바 있다. 자, 야권 의원들은 유일임 위원장이 본인에게 불리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안건 처리를 피하고 도망간 것이라고 비판했고
자, 여기 나오네 보니까 2024년도 1월 12일에는 이 방심위 사무처 직원 149명 거의 전체 인원이에요 이게.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권익위에 신고까지 합니다. 심한 거 아니죠? 진짜 심하죠. 지가 지가 민원 사주 해놓고 지가 심의하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일임이 얼마나 악질이냐면 고소고발해요. 직원들을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 정보를 유출해서 신고했다고 고소고발하니까 경찰은 또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유일임 위원장이 고발한 사건 관련한 압수수색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검찰공화국의 폐해죠. 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질적인 행위를 했는지 아시겠죠? 이 유일임의 악질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김효진 옥식찬 위원에 대해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어요. 그래서 잘라버립니다. 야권 위원 2명을 잘라버려요. 9명 중에. 자, 옥식찬 위원은 유 위원장이 욕설과 함께 회의 자료를 던졌다는 점, 욕설과 함께 열받으니까 항의를 한 것을 이제 과장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김효진 의원은 회의에서 다룰 예정인 자료를 취재진에게 취재진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이유로 해촉을 당합니다. 이 중에 김효진 의원은 나중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돼요. 그 재판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이 비밀유지 의무,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서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고, 특히 청부 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유일임 위원장이 전체 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방심위 위원인 김 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라고 봤다. 법원조차도 판결문에서 민원 사주에 대해서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에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진짜 대박이죠. 자, 김유진 의원이 복귀하면서 이제 여야 구도가 6대2가 돼서요. 여권 인사가 6이고 야권 인사가 2입니다. 이제 이 자체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야권 인사들을 추가로 임명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가관인 건 보세요. 김유진 의원이 방심위 업무에 복귀했지만은 3월 5일 방심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요. 또 유일임 위원장이 김 의원과 함께 해촉된 옥시찬 의원의 가처분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의원의 회의 참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집행 정지가 인용이 됐어요. 김유진 의원은 하지만 회의 참석을 못하게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집행정지 인용했는데 회의 참석하게 해줘야죠. 옥시찬 의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참여를 하지 못하겠냐고. 김유진 의원 결과가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결과조차도 제대로 법원 판단에도 수긍을 못하는 거죠. 유 위원장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법원이 인정한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했고, 유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저는 법원으로부터의 위원회 지위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배정을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깡패처럼 행동한 거예요. 지 맘대로. 또 보복성 인사도 하고. 여러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부득이한 행위들을 합니다. 직원들을 여기저기 인사 발령을 이상하게 내서 보복성 인사를 막 또 합니다. 민원 냈던 사람들을 다 보복성 인사를 하고 편파 방송도 하고 진짜로 최악입니다. 최악. 부인 학교도 이 단월도 학교죠. 누나 학교도 가족 홍보에 동원된 YTN 이런 것들을 YTN에 홍보를 해주는 거죠. 누나 그 곱창 식당까지도 YTN에 홍보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YTN 그 자회사 사장일 때 그렇게 해준 겁니다. 부인 단월도 학교도 홍보해주고 다 홍보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방심위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이 윤석열이가 임명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깜도 안 되는 사람이죠. 제가 봐서는 빌런 중에 최악의 빌런입니다. 빌런 중에 이동관보다도 더 심한 빌런.
이런 빌런이 한 달 후면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종료한다고 합니다. 무슨 징벌적인 손해배상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징계해서 손해 입힌 데 대해서 이 소송을 남발하게 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거기 다 손해배상 책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최악 중에 최악 인사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